movie lands라고 하는 GitHub 폴더에 있는 세 개의 파일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우선 이 movies라고 하는 파일을 보시면은요. 밑에 아마 설명 있는 거는 전 시간에 보여드렸죠. movies라고 하는 것은요. movie id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고요. 우리가 전 시간까지 했었던 게 이거죠. 그 다음에 타이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다? genres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ratings라고 하는 컬럼이요. 제가 순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밑에 잠깐만 볼게요. 유저 아이디가 먼저였나? 네, 유저 아이디가 먼저였네요. ratings라고 하는 컬럼은요. 유저 아이디가 첫 번째 컬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은 movie 아이디고요. 세 번째 컬럼이 rating. 그 다음에 마지막 컬럼이 타임 스탬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movies, 여기가 ratings,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user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user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요. 네, 여기 유저 아이디가 있을 거고요. 네, user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요. 유저 아이디가 있고요. 유저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성별이 있고요. 성별이 있고, 나이가 있고요. 나이가 있고, 직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편번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movie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movie ID, 타이틀, 장르로 되어 있고요. ratings는 유저 아이디, movie ID, 그 다음에 레이팅, 별점이 몇 점이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별점을 준 시간, 타임 스탬프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users를 보면 users는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그 유저의 성별, 유저의 나이, 유저의 직업, 유저가 사는 그 우편번호, 집 코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영화의 별점이 있는 테이블과 그 다음에 영화 테이블은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영화 별점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보면 영화 아이디가 뭐 1번 이렇게 있을 텐데 그 1번의 타이틀이 뭔지 장르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레이팅스는 단순하게 1번 영화의 별점이 뭐 4점이고 그 다음에 뭐 유저 아이디 100번이라고 하는 유저가 1번 영화에 뭐 4점을 언제 줬다. 이런 정보만 있고요. 이 4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어떤 제목의 영화인지 그 다음에 어떤 장르의 영화인지는 이 테이블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테이블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하면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주면 어때요? 그러면 이 1번 영화의 제목도 알 수가 있고 1번 영화의 장르도 알 수가 있고 1번 영화가 몇 점인지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조인이죠. 이런 연습 우리가 SQL을 공부할 때 이런 연습 되게 많이 했었어요.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합쳐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 우리 많이 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럼 사용자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몇 살의 사용자가 그 다음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어떤 성별의 사용자가 어느 지역에 사는 사용자가 어떤 직업에 근무하는 사용자가 이런 별점을 준 것이냐
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 싶으면 레이팅스에 있는 유저 아이디와 유저스에 있는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서 서로 조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되면 유저 아이디 100번이 누구인지 유저스에서 찾을 수가 있고 유저 아이디 100번에 뭐 성별은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이는 몇 살인지 알 수 있고 직업은 어떤 직업군인지 알 수 있고 사는 곳의 우편번호는 어디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성이 점수를 준 건지 여성이 점수를 준 건지도 알 수가 있고 몇 살의 사용자가 점수를 준 건지도 알 수가 있고 어떤 직업의 사용자가 점수를 준 건지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해되시죠? 요렇게 여러 개의 테이블을 합쳐주는 작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인.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인을 판다스에서는 2개 이상의 테이블을 어떻게 조인을 하느냐라고 하는 조인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조인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들을 시도를 해 볼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조인하는 기준이 되는 게 레이팅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죠? 레이팅스의 유저 아이디와 유저스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레이팅스의 무비 아이디가 그 다음에 무비스의 무비 아이디 이렇게 하시면 그 데이터들을 합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요 3개의 그 파일 저장 경로들을 다시 한번 좀 복사를 좀 할게요. 무비스 들어가시고요. 무비스에서 로우라고 하는 곳에서 로우라고 하는 버튼에서 링크 주소 복사를 한번 해주세요. 링크 주소 복사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25번 파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5번 파일에서 데이터 프레임 제목을 이렇게 넣고요. 첫 번째 movies 파일 다시 한번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입니다. 두 번째 파일은 ratings가 있죠. ratings. 자, ratings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버튼이 다운로드라고만 나오죠.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운로드 여기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링크 주소 복사 라고 하시고 ratings underscore file 이렇게 하시고 붙여넣기. 자, 보시면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링크 주소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github.com sm pydatebook raw 원본 파일 second edition dataset movielense까지는 똑같고 파일 이름만 바뀌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일이 뭐였었냐면 마지막 파일은 users일 거예요. users. 자, users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users.data 여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row라고 하는 파일에서 마찬가지로 오른쪽 클릭 링크 주소 복사 그리고 여기 문자열 안에다가 그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쪽까지는 다 똑같고요. 파일 이름만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죠. 네. 자, 요 세 개가 무엇이냐면 그 데이터 프레임 및 데이터 파일의 GitHub 경로를 우리가 가지고 온 거고요. 가지고 왔고 각 데이터 파일에 컬럼 이름들 전부 다 컬럼 이름이 없어요.
무비스도 컬럼 이름이 없고요. 보시면 유저스도 컬럼 이름이 없어요. 유저스도 컬럼 이름이 없고 레이팅스도 컬럼 이름이 없어요. 네, 그래서 각각 전부 다 만들게요. 사실은 우리가 한번 만들었던 거죠. 무비스 컬 네임스는 만들었던 거긴 한데 다시 한번 할게요. 첫 번째 컬럼이 무비 아이디, 두 번째 컬럼이 타이틀, 세 번째 컬럼이 장르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레이팅스의 컬럼 네임스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문자열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 거다? GitHub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가지고 온 거예요. 첫 번째 컬럼 이름은 유저 아이디, 두 번째 컬럼 이름이 무비 아이디, 세 번째 컬럼 이름이 레이팅, 그러니까 점수예요. 1점부터 5점까지 점수고요. 마지막이 아마 타임 스탬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점수를 준 시간. 우리 오라클 할 때, 데이터베이스 할 때 많이 다뤘잖아요. 그죠? 리뷰를 하거나 어떤 그 인설트를 하거나 업데이트가 될 때 시간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만들었었죠. 그렇죠? 그런 SQL 문장도 만들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실 때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정보가 들어가 있는 컬럼이에요. 어떤 유저가 어떤 무비 아이디에 어떤 점수를 인설트를 할 때 그 인설트하는 시간이 자동으로 인설트가 되게끔 디폴트 값 줘가지고 테이블을 만들면 되는 거죠. 거기에서 그런 테이블에서 가지고 온 파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저스라고 하는 테이블의 컬럼 이름들을 보면은요. 첫 번째가 유저 아이디고요. 두 번째가 성별일 거예요. 성별. 세 번째가 나이고요. 네 번째가 직업일 거예요. occupation.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집 코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아이디, 젠더, 사용자의 성별, 사용자의 나이, 사용자의 직업, 사용자가 사는 그 지역의 우편번호. 여기 장르스, 젠더, 그리고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됐죠? 네. 자, 이제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생성.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낼 때마다 하나씩 우리가 그 인포랑 헤드 정도만 우리가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무비스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무비스 새로 만들게요. 무비스는 pandas.read CSV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첫 번째 파라미터에는 무엇을 주시면 돼요? 파일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죠? 파일 이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주면 될까요? 파일 이름 줬죠.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가 쉼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세퍼레이터가 쉼표가 아니기 때문에 세퍼레이터를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가 한 글자가 아니면 쉼표나 탭 그런 것처럼 한 글자가 아니라 2개 이상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아규먼트가 너무 많죠. 아규먼트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주셔야 돼요. 무엇을 주셔야 되냐면 engin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을 거예요. engine. 여기를 python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무엇을 더 주시면 되냐면 names라고 하는 속성이 있죠. names가 뭐냐면 컬럼의 이름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무비의 컬럼 이름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드셨으면은요. 무비스 인포를 먼저 보시면
우리 첫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네. 3,800개, 3,883개, 컬럼은 3개, 무비 아이디, 타이틀, 장르스 그대로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무비스 헤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무비 아이디, 타이틀, 장르스 이렇게 5개의 3개의 컬럼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요거는 우리 많이 봤던 거고요. 많이 봤던 거고, 자, 이번에는 레이팅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레이팅스도 똑같아요. pandas.cs read로 시작하는 함수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read로 시작하는 함수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파일은 CSV 파일의 변종입니다. read CSV. 파일 경로는 ratings 파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퍼레이터는요. 세퍼레이터는 컬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는 엔진을 파이썬이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컬럼 이름이 없어요. 컬럼 이름이 없는 경우 컬럼 이름들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시간이 위쪽보다는 조금 더 많이 걸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얘는 아까 GitHub에서도 파일이 너무 커서 보여주지 않았죠. 다운로드만 가능했죠. 자, 여기 몇 초 걸렸냐면 파일 읽어드려서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데 10초가 걸렸어요. 위쪽에 있는 무비스를 보면 무비스 같은 경우에는 파일 읽어드려서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데까지 1초가 걸리지 않았어요. 1초가 걸리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10초가 넘게 걸렸어요. 그 이유를 보시면 ratings, info를 먼저 보세요. info를 보시면은요. 행이 몇 개가 있대요. 행이 100만 개가 있어요. 100만 개. 그렇죠.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이죠. 100만 209개의 별점 정보가 있는 거예요. 영화는 3,8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영화는 3,800개지만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평점을 준다고 하더라도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뭐 IMDb나 혹은 뭐 라텐토마토 이런 데 찾아가서 내가 본 영화에 대해서 별점을 준다 그러면 내가 본 모든 영화에 별점을 주면 뭐 저 혼자만 하더라도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영화에 별점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 모으면 그렇죠? 다 모으면 이렇게 100만 개가 넘는 거예요. 로우의 개수가 100만 개가 넘고요. 로우의 개수가 100만 개가 넘고 컬럼은 4개예요. 컬럼 4개. 아셨죠? 그리고 모든 컬럼이 보면 모든 컬럼이 정수로 되어 있어요. 레이팅도 정수고요. ID 당연히 정수겠죠. ID 당연히 정수일 거고 별점을 보면 별점도 정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것도 정수로 되어 있어요. 자, 출력을 해보시면 헤드만 볼까요? 헤드 앞에서 5개를 출력하겠다는 얘기죠. 1번 유저가 1193번 영화에 5점을 줬다는 얘기예요. 언제? 이런 시간에. 자, 이 시간 타임스탬프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자바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있을 거예요. 자바의 그 date라고 하는 클래스 있었잖아요. java.util의 date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고 이 date가 어떻게 시간을 계산하느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 여기를 숫자 0으로 하는 거예요. 숫자 0으로 하고 1초가 증가할 때마다 숫자를 1씩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정수입니다. 이 정수는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부터 1초마다 1씩 증가하는 정수. 그러면 이 숫자를 가지고서 계산되겠죠? 그렇죠?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 그럼 1시간은 3600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하루는 24시간, 그럼 24 곱하기 3600초 이렇게 하면 하루가 몇 초인지 계산이 되죠. 그럼 1년이 몇 초인지도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숫자 가지고서 이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게 타임 스탬프입니다. 타임 스탬프. 자, 이런 정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1193번 영화가 누구냐라고 알고 싶으면 무슨 테이블 찾아가면 될까요? 무비스를 찾아가시면 되고, 무비스에서 무비 아이디가 1193번인 거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영화인지? 이거 하나만 볼게요. 무비스 테이블에서 무비스의 무슨 컬럼이? 무비 아이디 컬럼이 뭐랑 같으면? 1193이랑 같으면. 이런 영화네요. One Flew Over the Cuckoo's Nest. 뭐 이런 영화가 있네요. 1975년도에 개봉한. 네. 1번 사용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1번 사용자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드라마, 장르는 드라마인 영화인데 그 영화에 몇 점을 줬다? 5점을 줬다. 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이런 시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무비스 데이터 프레임 봤고요. 그 다음에 레이팅스 데이터 프레임 살펴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있는 게 유저스죠. 유저스. 똑같은 방식으로 read CSV를 하시면 됩니다. 파일 경로는 users 파일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users 파일. 그죠? 자, 그 다음에 separator. separator는 똑같죠. 똑같고요. 그 다음에 engine, 파이썬이라고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names. names는 users, column, names 이렇게 주시면 되죠. 네, 이거는 금방 만들 거예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자, users의 인포를 먼저 볼까요? users의 인포를 보시면 행이 몇 개가 있대요? 6040개. 그러니까 유저가 전부 몇 명 있는 겁니까? 유저가 6040명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6040명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링 값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컬럼에 너링 값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하나만 볼까요? users, 헤드 앞에서 5개 볼게요. 자, 1번 사용자는요, 여성이고요. age 1, occupation 10, 집코드는 48067이라고 되어 있어요. 2번 유저는요, 메일, 남성이고요. 56, 그 다음에 직업은 16, 집코드는 70072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그 나이와 직업이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1살이란 의미가 아니에요. 1살짜리 아기가 영화에 대해서 줄 수는 뭐예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레이팅을 줄 수는 없잖아요. 유저스에 대한 거는 설명을 보시면 유저스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네, 여기네요. 그죠? 우선 장르는 몇 개밖에 없다. 장르는 M과 F 2개가 있다. 남성이면 M, 여성이면 F라고 들어가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이 age였었죠. age, 나이라고 하는 컬럼은 이런 값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값들. 이거 무슨 얘기냐면 1이라고 하는 거는 1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18세 이하,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18세 미만, 언더니까 미만이겠죠. 18세 미만, 17세까지. 18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18살이 아니고요. 18세부터 24세까지.
그러니까 뭐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라 그러면 25세부터 34세까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35라고 하면 35세에서 44세까지 10살의 나이 구간이죠. 10살의 나이. 45는 45에서 49. 여기는 조금 간격이 좀 좁죠. 여기는 45에서 49, 그 다음에 50에서 55, 56세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속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나이 컬럼에 있는 것들은 연속적인 숫자가 아니라 나이대 구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나이대 구간. 미성년자냐, 56세 이상이냐, 25세 이상이냐, 45세 이상이냐, 25세 이상이냐라고 하는 나이대 구간을 의미하는 게 age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occupation 보도록 하겠습니다. occupation에는 숫자가 0부터 20번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각각의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이런 직업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용자 같은 경우에 여성이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고요. 미성년자의 직업이 10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번은 뭐냐면 스튜던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K12 스튜던트니까 이거 아마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교육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생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의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럼 몇 년이죠? 12년 동안 교육을 받죠. 그리고 대학교 진학을 하죠. 이게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을 K12 스튜던트라고 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죠. 남성이고요. 56세 이상이고 16이라고 되어 있죠. 16이라고 하는 직업은 self-employed, 자기가 자기를 고용했다는 뜻이죠. 자영업자겠죠. 자영업자. 뭐 그런 뜻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은요. 남성 25세 이상 15번은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3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전부 다 만들어 봤고요. 3개의 데이터 프레임들의 내용들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6,000개 정도의 행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메모리 236KB, 그러니까 1메가도 안 되죠. 1메가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00만 개가 넘는 행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요. 메모리를 한 30메가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000개, 3,800개 정도의 행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90KB, 100KB도 안 되죠. 네. 그런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레이팅스가 행의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합쳐볼 거는요. 이렇게 한번 합쳐볼게요. 무엇과 무엇을 합쳐보냐면 아까 레이팅스 구조는 다 설명드렸어요. 그죠? 레이팅스와 무비스를 먼저 한번 합쳐볼까요? merge라고 쓸게요. merge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오라클의 join과 비슷한 동작이에요. SQL의 join과 비슷한 기능.
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레이팅스는 컬럼이 몇 개가 있었냐면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무비 아이디, 그 다음에 레이팅, 타임 이렇게 있었고요. 그러면 무비스는 무엇을 가지고서 무비 아이디를 가지고서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같은 무비 아이디를 갖는, 그죠? 얘랑 레이팅스에 있는 무비 아이디와 같은 무비 아이디를 갖는 여기와 여기가 일치하는 타이틀과 장르를 붙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게 생각이 되셔야 됩니다. 레이팅스와 무비스를 합치겠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의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생각이 되셔야 돼요. 네. 자, 만드시는 방법은 판다스에 함수가 있어요. 무슨 함수가 있냐면 merg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merge. 자, merge를 보시면은요. 그 아규먼트 이름들을 볼까요? 아규먼트 이름을 보시면 left 왼쪽 테이블, right 오른쪽 테이블. 자, 이거 두 개는 파라미터가 디폴트 파라미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 합쳐줄 게 left와 right. 무엇을 합쳐줄 거냐 이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how 방법. 여기 inner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떤 방식의 조인일까요? inner 조인이에요. 기본값은 inner 조인. 자, 그 다음에 on. 여러분들 SQL 문장 기억나세요? join 무슨 컬럼, on 무슨 컬럼. 그죠? join on 다음에 뭐를 써줘? on 다음에 join하는 조건을 써주죠. 무슨 컬럼의 값과 무슨 컬럼의 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join의 조건을 써주죠. on이 join의 조건이. 요 정도만 있으면 돼요. 물론 다른 것들도 더 있어요. 뭐 left join이냐, right join이냐, 뭐 inner join이냐, outer join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는 방식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이렇게 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left는 ratings를 넣을게요. 그 다음에 right는 movies를 줄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how는 inner를 주고요. 그 다음에 on는 자 무슨 컬럼을 가지고서 합쳐줄 거예요? movie id를 가지고서 합쳐줄 거예요. 맞습니까? 자, 실행해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헤드를 먼저 볼까요? 헤드를 자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나요? 유저 아이디, 무비 아이디, 레이팅, 타임스탬프.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붙어 있죠? 타이틀과 장르가 붙어 있어요. 타이틀은 뭘까요? 1번 유저가 1193번 무비에다가 레이팅 5점을 줬기 때문에 1193번이 뭐냐?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고 하는 드라마 장르의 영화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제가 how는 조인 방식이에요. 조인 방식이고요. 조인 방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너 조인이 있고, 레프트 조인이 있고, 라이트 조인이 있고, 아우터 조인이 있겠죠. 풀 아우터 조인. 그죠? 이런 것들이 조인의 방식이고요. 그다음 여기서 그리고 기본값은 이너가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생략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생략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inner는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o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join을 할 때 사용할 컬럼들의 이름. 그러니까 왼쪽 테이블과 오른쪽 테이블에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서 우리가 조인을 할 거냐, 어떤 컬럼을 가지고 조인을 할 거냐. 레이팅스라고 하는 컬럼에는 어떤 어떤 컬럼이 있고, 무비스라고 하는 컬럼에는 어떤 컬럼이 있느냐. 두 개가 같으면 같은 이름 하나만 딱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DF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자, 여기 인포를 볼까요? 더 진행하기 전에 df.info를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인포를 보시면은요. 인포를 보시면 100만 209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만 209개. 100만 209개. 그리고 컬럼이 늘어났죠. 네. 레이팅스는 컬럼이 4개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그 무비스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과 장르가 합쳐져서 컬럼이 2개가 더 늘었고요. 조인을 할 때 시간 얼마 안 걸리죠. 100만 개짜리에다가 조인을 하더라도 메모리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read CSV가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거고요. read CSV가 끝나고 나면 동작하는 그 시간, 기능이 하는 시간은 굉장히 적게 걸립니다. 되게 빠르죠? 자, 그 다음에 100만 209개, 행의 개수가 100만 209개예요. 자, 우리 위쪽에서 테이블 만들었던 거, 데이터 프레임 만들었던 거 생각해 보시면 레이팅스 볼까요? 레이팅스에 몇 개가 있었어요. 100만 209개의 행이 있었죠.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왜? 우리가 무슨 조인 했어요? 이너 조인을 했어요. 이너 조인. 이너 조인은 레이팅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나오는 것과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녀석들만 합쳐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그게 레이팅스가 가지고 있는 행의 개수와 똑같다는 얘기는 레이팅스가 가지고 있는 무비 아이디들 중에서 무비스에서 빠져있는 무비 아이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레이팅스에 등장하는 모든 무비 아이디는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기 때문에 그게 모두 다 조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몇 개를 더 합쳐보죠. 이번에는 무엇을 합칠까요? 여기에 있는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서 1번 사용자는 성별이 무엇이고,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죠? 그 다음에 뭐 나이는 어떻게 되고, 직업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사는 곳, 우편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합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유저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서 유저 테이블에 있는 정보들을 또 합쳐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df와 users 데이터 프레임. 역시 마찬가지로 머지를 할게요. 결과는 그냥 변수 이름 새로 만들지 않고요. df에다 그대로 할게요. 판다스 점
merge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left는 이번에 left는 뭐가 되는 거냐면 df. 이번에 right는 users. 그 다음에 자 how는 기본값이 뭐예요? inner. 생략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그냥 생략할게요. on에는 user id를 가지고 하는 거죠. user id.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해보면은요. 일단 head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졌나요? 1번 누구예요? 여성 18세 미만 미성년자 직업 학생 사는 곳 집코드 잘 합쳐졌죠. 그렇죠? 자 그리고 df의 info까지 확인해 보시면은요. 자 이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행의 개수는 그대로 100만 209개 그죠? 100만 209개 그러니까 리뷰의 레이팅의 개수 영화 평점의 개수는 100만 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레이팅스에 있는 4개의 컬럼과 거기에다가 무비스에 있는 2개의 컬럼과 그리고 유저스에 있는 4개의 컬럼이 합쳐져서 전체 10개의 컬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10개의 컬럼은 전부 다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없어요? 널이 하나도 없어요. 3개를 다 합쳤을 때 메모리는 83메가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1번 사용자가 그 미성년자인데 되게 옛날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봤군요. 네. 영화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은 그런 사용자인 것 같아요. 75년도에 나온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고 하는 영화에 평점을 줬고요. 96년도에 개봉한 제임스 앤 더 자이언트 피치라고 하는 영화에 또 그 평점을 줬고요. 64년도에 개봉한 마이 페어 레이디라고 하는 영화에도 평점을 줬고요. 2000년대에 개봉한 에린 브로코비치 98년도에 개봉한 벅스 라이프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평점을 줬네요.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머지 하시는 방법 아시겠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면 돼요. 첫 번째 테이블과 두 번째 테이블 합치고 거기에다 세 번째 테이블 합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아마도요, 그 SQL 문장을 이용해서 3개의 테이블을 한꺼번에 합치려고 하는 그런 SQL 문장 만드시는 것보다 함수를 이용해서 파라미터 몇 개 세팅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시죠?